예, 오늘은 논문 작성 10계명 중에 네 번째 주제, 분석에 사용할 자료를 수집하라입니다. 앞서 설명한 첫 번째, 소속된 대학교의 학위 논문 포맷을 확보하라. 그리고 두 번째, 논문 제목과 논문 키워드, 그리고 연구 문제를 설정하라. 그리고 세 번째, 전 시간에 했던 본인이 활용 가능한 분석 프로그램과 분석 기법을 학습하라입니다. 제가 볼 때 학위 논문을 작성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연구 자료와 분석 기법입니다. 그럼 이 시간에는 앞 시간에서는 이제 분석 기법에 대한 설명을 제가 개괄적으로 했습니다. 개괄적으로 했고, 그 다음에 분석에 사용할 자료를 수집하라입니다. 자료를 수집하라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논문을 작성하는 연구자들은 이 분석 자료를, 이게 인터뷰도 마찬가지고 질문지도 마찬가지고 문헌도 마찬가지입니다. 분석 자료는 일정 부분 논문의 뒷부분에 부록의 형식으로 첨부되기도 합니다. 연구의 어떤 타당성이나 신뢰도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질문지가 어떻게 형성이 되었고, 또 인터뷰를 어떻게 진행을 했고, 또 참고 문헌을 어떠한 자료를 활용을 했는지 첨부 자료로도 활용을 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논문에서 중요한 영역을 차지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많은 연구자들이 대학원을 입학을 해서 수료하는 과정, 그 과정 자체가 이제 석사나 박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정에서 이제 초기에 준비해야 될 부분은 분석 기법 부분은 분석 자료가 확보된 뒤에 해도 충분히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연구 자료 같은 경우에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광범위한 영역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부분은 초기에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때 충분히 자료를 수집을 해야 됩니다. 자료를 수집해야 되고, 이 자료 수집은 분석 기법하고도 긴밀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사례를 들어서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습니다. 자, 연구 방법, 분석 기법하고도 관련된다. 연구 자료는 이런 부분입니다. 자, 보십시오. 자, 노인복지를 키워드로, 노인복지를 키워드로 논문을 쓰고 싶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 노인복지와 한국의 이제 노인복지 정책을 두 개의 어떤 변수로 잡고 할 때, 본인이 문헌연구법을 하느냐, 또 관찰법을 하느냐, 인터뷰 연구를 하느냐, 설문지법 방법을 하느냐, 또 실험 연구를 하느냐, 이런 경우는 이제 실험 연구는 해당이 안 될 수 있는데, 보십시오. 문헌 연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도 지금 화면에 한번 띄워보십시오. 한국학술지 인용 세긴의 노인복지라는 부분을 키워드로 치봅니다. 노인복지를 키워드로 치게 되면, 자, 이건 학술 논문이지만 이제 제가 개괄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치게 되면 어떤 부분이 뜨는가 하면, 한국 노인복지 정책의 구조와 개선 방안, 이런 논제도 있고, 또 다른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는가 하면, 노인복지 연구 동향과 학문적 과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자, 문헌연구법을 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연구 결과나 문헌을 바탕 또 통계 자료를 수집해서 하는 부분인데, 노인복지 연구 동향과 학문적 과제 같은 경우에는 해당이 되게 됩니다. 일정 부분 질적 연구의 수준 또는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이 적용될 수 있는 영역이죠. 또 관찰 연구법 같은 경우에는 노인복지를 하기 위해서 요양원 시설이나 노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어떤 집단에 들어가서 연구자가 직접 관찰을 하면서 어떤 실험을 통해서 행동 변화를 기록을 한다든지 데이터를 이제 뽑아낼 수 있겠죠. 또 다른 방법은 심층 인터뷰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노인복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노인복지 정책을 하는 담당 공무원이 될 수도 있고, 이 심층 연구 자체는 또
그러니까 복지를 받고 있는 당사자, 노인들을 대상으로 심층 연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심층 연구가 지역적으로도 구분될 수 있고, 남녀로 구분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 심층 인터뷰를 통해서 어떤 연구의 제목을 이제 도출해낼 수 있겠죠. 또 설문지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통계적인 방법을 하기 위해서 이 설문지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아까 심층 인터뷰 같은 경우에는 노인복지 정책을 하고 있는 공무원, 또 노인복지를 이제 수혜를 입는 노인을 대상으로 했다 그러면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현재의 노인복지에 만족하십니까? 라든지 어떤 부분을, 이런 부분을, 질문지를 통해서 1, 2, 3, 4, 5 척도를 정해서 데이터를 뽑아내서 통계를 돌려서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요소, 가장 영향을 적게 주는 요소, 남녀, 지역별로 어떤 인과관계, 상관관계를 증명을 해볼 수 있는 논문을 이제 만들 수 있겠죠. 자, 이런 부분이 설문지법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보십시오. 자, 노인복지라는 하나의 키워드를 가지고 자기가 자기의 영역에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연구의 방법론은 크게 제가 지금 간략하게 제시할 수 있는 것은 문헌 연구, 그죠? 그 다음에 또 관찰법, 그 다음에 인터뷰 연구, 설문지법, 이렇게 해서 분석 기법을 적용시켜 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가장 간단하게 그러면 이제 문헌 연구나 텍스트 네트워크를 연결해서 여러분들이 대학원 적어도 학사 석사 논문을 쓸 수 있는 주제는 그 학문의 연구 동향과 학문적 과제, 아까 이야기했듯이 노인복지의 연구 동향과 학문적 과제도 아주 중요한 주제로 어떤 논문으로서 저는 일정 부분 수준을 가지는 논제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이 유튜브를 듣고 있는 많은 연구자들이 속해 있는 학문적 영역에서 지금까지 연대별로 이 학문의 동향 그리고 연구의 특성 부분을 전체를 다 모아서 텍스트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연대별로도 구분할 수 있고 또 시대별 어떻게 됩니까? 노인복지라는 부분을 각 정부별로 다른 형태로 접근을 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이 정책을 박정희 대통령부터 현재 문재인 정부에 이르기까지 정부별로 구분할 수 있고 연대별로도 구분할 수 있다. 또 외국의 사례와 비교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노인복지 키워드를 하나로도 다양한 방법의 연구가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양한 연구의 방법론 중에서 자, 연구 자료를 본인은 문헌 연구나 기존의 통계 자료를 사용해서 할지, 안 그러면 노인들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또 어떤 정책을 하는 사람을 심층 인터뷰를 해서 노인 복지에 대한 어떤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도출할지, 또 노인복지 정책의 수혜를 입고 있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통해서 통계적인 방법으로 논문을 쓸 수도 있고, 다양한 방법이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의 자료는 어떻게 획득하느냐, 이 부분은 연구의 방법론하고 상당히 관련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연구 자료는 언어와 수치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언어와 수치로 나누어질 수 있고, 이 부분도 개방형인지 폐쇄형인지 이 중간 형태도 있을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개방형자로 정성, 연성, 폐쇄, 정량, 강성 이렇게 어려운 용어를 설명을 하는데 제가 간략히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연구 분석의 자료는 언어 아니면 수치입니다. 이 중간 영역도 존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언어 같은 경우에도 질문을 세부적으로 구분해서 하느냐, 여기에서 이제 개방형이냐 폐쇄형이냐 또 중간 형태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연구의 자료는 어느 수치로 개방이 되어 있고, 또 이 단계 자체를 많이 구분할수록 폐쇄적이다, 정량적이다, 그죠? 수치가 더 세분해야 된다, 더 강성적이다,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구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 단순한 예로, 자, 내가 연구하고자 하는 연구 집단이 있습니다. 이게 어린이가 될 수도 있고, 고등학생, 중학생이 될 수 있는데, 이 집단의
지적인 능력을 평가를 할 때, 평가한다는 것은 연구 자료를 획득을 할 때 지적인 수준이 높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언어로 표현하는 거고, 이 집단의 IQ 수치가 평균 130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건 수치로 제시하는 겁니다. 제시하는 거기 때문에 이 연구 자료를 연구자들이 확보해서 어떻게 시대별로 분류하고 남녀로 분류하고 지역별로 도시별로 구분하느냐에 따라서 연구가 더 풍부해지고 다양해질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이번에 네 번째 주제, 분석에 사용할 자료를 수집하라. 가급적 빨리 시작을 하는 것이 논문을 빨리 시작하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연구하고자 관심하고자 하는 영역의 문헌 자료, 인터뷰 자료, 질문지 자료, 또 관찰이 가능하다 그러면 그런 부분을 충분히 서베이해서 한 영역에만 국한하지 말고 주된 영역을 여러분들이 연구에 매진을 하되 부가적인 부분까지 추가해주면 이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연구의 내용이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번 주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